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 속보로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숨기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상관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상관 2명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공군 20전투 비행단의 성범죄 수사대를 급파한 국방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구속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주말인 오늘도 비행단에 상주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진 이모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신고를 받은 노모 상사와 노 상사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뒤 회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이를 불러 집중 수사 중입니다. 노 상사는 당시 이 중사에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노 준이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를 술자리에 불러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붙잡아놓고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한번 살다 보면 막 그러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좀 해라.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울면서 우리. 특히 노준이는 과거 다른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이중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관들이 회유한 녹음 파일과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국방부는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 관련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단장과 사령관 등 지휘라인 역시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 20전투 비행단에선 3년 전엔 부하장교를 강제 추행한 대대장과 지난해 5월엔 부하를 성추행한 중령이 유죄를 선고받아 잇따라 해임됐습니다. 국방부는 2년 전 성추행 신고를 한 공군 여자장교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건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처리된 의혹이 있는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선 모두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마침 미국 정부가 준 얀센 백신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4.5%인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안으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 101만 2,800여 명분이 실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국내 도입된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물량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hese vaccines will help ensure the combined readiness of ROK and U.S. forces, which is so critical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전국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사전 예약한 89만여 명에게 접종됩니다. 2번 맞아야 하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에게도 얀센 백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100일. 어제 36만여 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아 전 국민의 14.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는 국민의 25%인 1,300만 명. 정부는 백신 공급과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6월 20일 정도면 무난하게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 회복 시간을. 아직 접종률은 10%대지만 백신의 효과는 뚜렷합니다. 고령층부터 접종이 진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크게 줄어들었고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접종 시작 전 1.8%를 넘었지만 지금은 1.37%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도입이 예정된 백신은 8천만 회분. 정부는 백신 수급에 큰 돌발 상황만 없다면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목표인 11월보다 앞서 조기 달성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줄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44명. 지난달 26일 이후 열흘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사이 49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수도권에서만 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 전체 발생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종교시설과 직장, 유흥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까지 2명이 확진됐던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별관 공사 현장에서는 어제 27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아동보호시설에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관련된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유흥주점 집단 감염의 여파도 계속돼 어제도 확진자가 5명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29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앞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제주에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수도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대구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어디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피서지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변엔 벌써부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역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방역 대책을 점검해 봤더니 구멍이 많았습니다. 송광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조기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여름바다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벌써부터 북적입니다. 들뜬 사람들은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한쪽에선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지시 기후에 바로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본격 여름철에는 방문객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지자체도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이 기록되는 안심콜을 운영하고 피서용품을 대여할 때도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이중 방역망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발열 스티커를 부착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에 2인 이상 음주 취식 행위가 금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단속 공무원 수는 단 6명뿐인데다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여전히 계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출입구도 여러 곳이어서 모든 사람의 방문을 기록하기도 어렵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좀 나중에는 결국 이 시설을 다 같이 이용 못하는 거니까 조심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지난 주말 미국 현충일 연휴 이틀 동안 적발된 주한미군 등의 방역 지침 위반 건수는 560건을 넘었고 모두 계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외국인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의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 최고 사령관이 외신 TV에 얼굴을 드러내며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민 저항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면서도 쿠데타는 정당했다며 웃음을 보이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도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집무실에서 군복 차림으로 나타난 민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최근 홍콩 TV와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부터 웃는 얼굴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缅甸民众的反应是相当激烈的，这是军方有预料到的吗？ ပြောရလို့ရှိရင်အဲ့လိုထိတော့များနေပြီလို့ကျွန်တော်မထင်ခဲ့ဘူးအခုကအဲ့ဒီအခြေအနေထက်အများကြီးကျွန်တော်တို့ကောင်းပါတယ်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엔 저항이 더 강했다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일으킨 쿠데타의 정당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နိုင်ငံရေးကပြောမှဆိုတော့အခြေခံဥပဒေကာကွယ်ရေးရအရေးကြီးတာပေါ့နိုင်ငံနဲ့ပြောမှဆိုတော့နိုင်ငံတို့ကာကွယ်ဖို့အရေးကြီးတယ်ကျွန်တော်ပြောရမယ် 쿠데타 당일부터 구금된 채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선 역할이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ဒေါ်ဆောင်စုကြည်ကျမ်းမာရေးကောင်းပါတယ်သူ့ရဲ့ဆာမအိမ်မှာပဲကျွန်တော်တို့ဒီရဲ့စနစ်တကျရှိပါတယ်ညနေမှလည်းရှိပါတယ်သူတန်းနေတော့သူတန်းဆန်းသမျှသူလုတ်ခဲ့တယ်ဆိုတော့ကျွန်တော်တွေ့ပါတယ် 군경의 잔혹한 민간인 유혈 진압에 대해서도 사망자 수가 과장된 것이고 시민들이 먼저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ခင်ဗျားတို့တည်တဲ့ကိစ္စကိုဒီမီဒီယာနဲ့ပြီးတော့ထည့်ပြောတာဒါညတ်တမှုမရှိဘူးလို့ကျွန်တော်ပြောလို့တယ်တကယ်တည်တာတော့300နီးပါးလောက်တော့ရှိပါတယ်ကျွန်တော်တို့ဒါ 쿠데타 발생 넉 달째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위와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얀마.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특사단이 방문해 폭력 중단을 요청했지만 사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중국에서도 32년 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이 무력으로 진압당했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 이후 홍콩에서는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작년부터 홍콩 경찰이 추모 행사를 막았고 올해는 행사가 열리던 빅토리아 공원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통제를 피해 곳곳에서 촛불을 밝혔고 다른 나라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매년 6월 4일마다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홍콩 빅토리아 공원. 어젯밤엔 입구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경찰 수천 명이 에워쌌습니다. 작년 홍콩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30년간 이어져온 추모 집회를 처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시민 만여 명이 모여 밤새 촛불을 밝히자 올해는 아예 공원까지 봉쇄하며 추모 집회를 막은 겁니다. 홍콩 보안법에 따라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엄포도 났습니다. 실제 경찰은 어젯밤 최소 6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Last year and this year they forbidden lights here in Victoria Park, but I myself will come here to memorize the death, so I'm here today. 촛불을 들고 휴대전화 불을 밝히며 빅토리아 공원 주변과 몽콕, 침사추이 등 홍콩 전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성당은 촛불을 켜두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2019년 반중국 시위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고 홍콩 독립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讓人民記住呢件事咯，想淡化佢咯。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과 유럽연합 사무소도 촛불을 밝히고 추모에 나선 홍콩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중국은 졸렬하고 헛된 정치적 쇼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대학살로 표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겐 내정 간섭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UFO는 정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지난 20년 동안 미군에 보고된 목격담만 12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정보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궁금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공항 근처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가 찍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땐 하나였는데 곧이어 2개가 되어 나옵니다. 2019년 7월 미국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포착된 동그란 물체입니다. 몇 시간 동안 떠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현상이 미군 구축함 9척에서 목격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상공에 나타난 물체는 비행 중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날개도 없이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도 복수의 장비를 통해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Their observations were being backed up by gun camera footage and electro-optical devices, and further backed up by radar. 지난 20년간 120건 이상의 목격담이 미군에 보고되자 의회가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말 보고서를 제출할 정보당국은 똑부러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이 외계 우주선과 연관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기술은 아니라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초음속 기술일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Are we confronted with missile systems, weapon systems from either Russia or China? And if that's the case, then we have a long way to go.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정체불명의 물체들에 대한 영상과 기록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UFO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도 일련의 영상이 광학적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빠르게 일어나서 국민들을 지켜야겠다. 오늘 앵커로그는 현충일을 앞두고 목함 치료의 영웅 하재현 예비역 중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정 선수로서 이제 또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출전권을 따야 돼가지고. 어텐션 고! 똑같은 2000m를 가더라도 기장애인들은 이제 다리, 허리, 팔을 다 쓰고 저희는 팔로만 가는 거죠. 올라가야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선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는 선수 저도 근데 아직은 중사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수가 되신 거예요? 재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고 그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군에 입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했었죠. 한 3년 정도를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던 거예요. 일단 너무 타고났어요, 몸이. 유연성도 너무 좋고 어깨도 너무 좋고요. 또 이 선수는 꼭 잡아야 되겠다 해서 싫어도 계속 쫓아다녔죠. 처음 배를 딱 탔는데 뭔가 색다르더라. 그리고 배를 한 10번도 안 타보고 이제 시합을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야, 시작하자마자. 네.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한참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 뭐 나쁜 소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현이 같은 경우는 뭐 쿨하게 그냥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고쳐볼게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당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내가 멀쩡했던 몸이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잖아요. 충격에도 빠지기도 했었고 뭐 정신과 약도 먹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과 약을 안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혼자 버텨봤죠. 되게 처음 나오셨을 때 워낙에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셔서 사실 그 모습이 국민들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뭐 SNS 상으로 연락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뭐 응원합니다, 뭐 힘내세요, 막 그런. 저 가봤었는데 되게 감사하고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얘기 되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잘생겼다. 그때 12월 달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살이 좀 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지더라고.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 좋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웃고 막 간호사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친했었거든요. 막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나 잘생겼대 이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되게 잘 이겨내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압감도 있었어요. 되게 크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서두른 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리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난 상태예요. 이게 6년째 가지고 있는 상처인데 이거를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은 이 상처가 안 났을까라는 생각을.
그 국가유공자 상위군인들 보면은 모자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가서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하거든요.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군인 분들을 조금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군인 출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정사님 보고 자기도 뭐 운동 시작했다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나라를 지키는 거고 이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서 나라를 알리는 거고. 그런 그가 아쉬운 건 언젠가부터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6년 전 그 일이 잊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건 아무도 죽지 않아서 그렇게 잊혀지는 건가, 다친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잊혀지는 건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를 잊어도 좋지만 북한이 이제 목함질에 도발을 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 달라.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앵커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정전에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를 모신 49개의 신주가 보관돼 있는데요. 오늘 종묘의 수리를 위해 신주를 잠시 옮기기 위한 이안제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151년 만에 치러진 행사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종묘 정전, 역대 조선왕과 왕비의 혼이 깃든 위패, 49위의 신주 앞에서 헌관과 제관들이 제사를 올립니다. 신주를 종묘 밖으로 잠시 모시기에 앞서 조상들에게 그 이유를 알리는 제사, 이안 고유제입니다. 신자에서 내리시어 여위에 오르시옵기를 청하나이다. 조상들께 이유를 고한 뒤 태조 고황제 이성계를 필두로 신주 49위가 집례를 맡은 49명의 집사품에 안겨 종묘 밖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의례에 따르면 가마인 여에 태워야 하지만 이번 이안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가마가 있어요. 그걸로 모시면 더 예의가 바르게 우리가 맞이하는 길인데 제가 받들고 모시고 가지만 좀 결례를 느꼈어요. 종묘 신주의 이안은 고종 7년인 지난 1870년 이후 151년 만의 일입니다. 종묘 정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신주는 당분간 창덕궁 선원전으로 옮겨 보관됩니다. 151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정전 수리를 위해 옮겨졌는데 워낙 드문 행사이다 보니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의례였습니다. 왕실은 어떤 큰 행사였죠. 네, 이게 종묘 정전이나 영령전이 수리 때 이제 부득이하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리가 자주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창덕궁에 옮겨진 신주 49위는 정전의 수리가 마무리된 뒤 다시 종묘로 환환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토대로 창덕궁에서 종묘까지 가마로 신주를 옮기는 등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재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 사과 등 반성 국면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아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측과의 공감은 물론 바이든 정부 설득도 필요하다며 미국 방문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 등으로 성찰의 시간을 매듭지었다는 판단 아래 현안 행보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달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다음 달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등 민생 시간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시다.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의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20조 원 이상 편성해 보편 지급도 손실보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분기 추가 세수 19조 원을 최대치로 선별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충돌 조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 주말을 맞아 자신이 대선 승리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계라는 견제를 받았던 이준석 후보는
범야권 주자들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떠나 계신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 우리 당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안철수 대표까지. 반면 나경원, 주호영, 추격하는 중진 후보들은 이 후보의 경험 부족을 일제히 공략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변화 세신을 한번 바꿔만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거든요. 실수, 실패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은 모레부터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ARS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11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했고 배달을 많이 시키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죠. 버려진 폐기물들은 바다를 떠다니다가 해양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재활용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재활용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 생물에게 가장 위험한 폐기물은 버려진 그물입니다. 한 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입니다. 인간이 단 하루 동안 사용하는 그물은 지구 500바퀴를 감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땅 위도 비상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848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전보다 15% 급증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더 가치 있는 다른 상품으로 만드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만큼씩 한꺼번에 내다버리고 이러다 보면 이거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제품들에도 신경을 쓰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분홍색 티셔츠는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겁니다. 페트병을 플라스틱 가루로 분쇄한 뒤 의류 소재에 가장 널리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실을 뽑아내 만들었습니다. 퀄리티 면에서나 이렇게 촉감 이런 만져봤을 때 동일하고요. 페트병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고. 다 쓴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폐기된 소방호스로 만든 지갑, 수익금은 아픈 소방관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영업이익의 50% 정도를 이제 암투병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버려지는 커피 생두로 만든 컵이 출시됐고, 국내에서는 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보리찌개미를 고단백 식품으로 만드는 등 식품에도 업사이클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밀가루 대비 그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약 2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재활용품 시장의 0.01%에 불과하지만 친환경 소비의 수단으로서 업사이클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홈에서 열리는 A매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인 약 4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서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기선 제압을 위해서 베스트 멤버를 총출동시켰는데요. 최전방의 황의조를 중심으로 단짝 손흥민과 이재성, 92년생 트리오가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전반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반 10분에 터진 황의조의 헤딩 선제골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경기에선 레바논이 최약체 스리랑카를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스리랑카가 역습으로 월드컵 예선 첫 골을 뽑았지만 레바논이 결국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승점 10점으로 일단 H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에선 지난해 신인왕 KT 소형준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치면서 부진 탈출을 알렸습니다. 7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로 롯데 타선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1승 1패 평균 자책점 5.82. 2년차 징크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진했던 KT 소형준이 지난해 신인왕다운 위력을 되찾았습니다.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과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절묘한 변화구로 롯데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4회 실점위기에서 수비의 도움까지 받은 소영준은 삼진을 9개 잡아내며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이닝에 최다 삼진, 첫 무실점 투구를 펼치면서 한 달 만에 시즌 2승을 따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피칭을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좀 존보고 던졌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강백호는 3회 1루에서 상대 선수와 충돌에 쓰러졌지만 이후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부상에 대한 우려를 떨쳐냈고 타석에서도 안타 2개를 때려내며 절정의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의 외국인 투수 로켓은 SSG전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평균 자책점을 1.87까지 낮추고 이 부문 선두를 달렸습니다. MBC 뉴스 손정훈입니다. 남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 비에사 선수가 전국 육상대회 고등부 200m에서 라이벌 박원진을 꺾고 개인 최고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00m 실격의 아픔을 털어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6월의 첫 주말 맑은 하늘은 반가웠지만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구상나무와 토종생물들도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현충일인 내일은 낮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남부지방은 30도 선을 넘나들겠고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는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엔 오후에 소나기 구름도 만들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 되겠고 벼락과 돌풍, 일부 우박도 우려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고요. 주 후반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